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중단원 5번째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들어가겠고, 그 중에 혈당량 조절을 먼저 공부하도록 해요. 여러분 교과서 한번 읽어봤죠? 혈당량은 뭐냐면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을 말을 합니다. 이 포도당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신경계랑 내분비계가 같이 조절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신경계랑 내분비계의 작용을 조절하는 최고 중추는 뭘까요? 맞아요. 시상하부 또는 간내의 시상하부. 그러면 더 정확하죠. 그리고 이 혈당량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할까요? 혈액 속의 포도당은 어디에 쓰일까? 그렇습니다. 세포호흡의 재료예요. 세포는 세포호흡을 해야 에너지를 내서 생명활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은 굉장히 생명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은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지? 최고 중추 됐고, 그 다음에 2번 고혈당일 때랑 3번 저혈당일 때를 하는데, 우리 학습 목표에서 신경계도 혈당량 조절하는데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혈당량 조절은 내가 조절되는지 또는 나의 의지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슨 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죠. 맞아요.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신경은 교감과 부교감이 있죠. 더 급한 상황에 작용하는 신경은 교감신경이다, 그지? 자, 그런 것도 이미 알고 교과서 요 그림을 최대한 참고해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거를 다 완성해 보도록 해보세요. 어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나요? 그렇게 있어야 그게 공부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혈당일 때, 자, 위아래 그림 중에 고혈당일 때를 찾으니까 식사 후에 혈당량이 증가됐을 때, 요게 고혈당일 때다, 그지? 그러면 고혈당임을 감지하고 시상하부가 명령을 보내죠. 자, 그 명령을 누가 전달할까요? 지금 혈당량이 높은 거는 위험한 상황인가요? 배가 불러서 지금 혈당량이 높은 거는 위험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므로 부교감 신경이 명령을 전달합니다. 어디로? 이자 베타 세포로. 그러면 이자 베타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혈당량을 감소시켜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작용이 계속 일어난다면 혈당량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감소된 혈당량에 대한 정보를 시상하부가 감지하면 이 작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제되겠죠. 이러한 조절 원리를 뭐라고 해요? 맞아요.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호르몬 A는 무엇이며 우리 했고, 어떻게 혈당량 조절하는 데가 요거죠. 자, 첫 번째, 혈액 속에 많이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쏙쏙 들어가게, 평소 때보다 더 잘 들어가게 인슐린이 촉진시킨다. 그러면 세포는, 이때 세포는 무슨 세포일까요? 요거죠. 예, 주로 간. 간은 우리 몸에 영양소를 저장하는 큰 창고예요. 이 안에서 끊임없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죠. 자, 또 간이 저장고라면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세포는 뭘까? 그거 우리 지난번에 배운 근육세포죠. 간과 근육으로 평소 때보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포도당이 더 많이 들어오게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내가 주머니에 동전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동전이 많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동전과 같은 가치를 가지지만 훨씬 부피가 갖고 다니기 좋은 지폐로 바꾸죠. 동물의 몸 안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옳지,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 동화작용이죠. 요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촉진시켜요. 누가? 인슐린이. 자, 요런 화학 변화도 여러분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한다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혈당일 때도 한번 볼까요? 자, 저혈당임을 감지했어요. 시상하부가. 그러면 이제 혈당량 높여야 되겠죠. 혈당량 높이도록 명령은 누가 전달할까? 옳지, 이건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므로 교감신경이 명령을 전달합니다. 어디로? 이자 알파 세포에 그러면 무슨 호르몬이 분비된다? 글루카곤 호르몬, 글루카곤 비슷하죠. 자,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혈당량 증가되도록 한다.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작용이 계속 일어나면 혈당량이 증가되고, 자, 혈당량이 증가되었음을 시상하부가 감지하면 더 이상 오른쪽의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죠. 이러한 분비 조절 원리를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글루카곤은 어떻게 혈당량을 높이지? 이거죠. 저장돼 있는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분해작용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혈액으로 포도당이 많이 방출되게 해서 정상 수준까지 올립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호르몬이 혈당량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다시 한번 볼까? 혈당량이 높아요. 그때는 어떤 호르몬이 관여한다? 인슐린이죠. 그죠? 이때 이 명령을 전달하는 이자 베타 세포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율신경은 뭐였다? 옳지, 부교감이었다. 부교감. 그 다음에 혈당량이 지금 낮아요. 그럼 혈당량이 낮을 때 혈당량을 높이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었다. 자, 글루카곤을 분비하도록 이자 알파 세포의 명령을 전달하는 호르몬, 자율신경은 뭐였다? 옳지, 교감신경이었다. 그것도 알아두고요. 자, 얘들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같은 기관에 반대작용을 하는 기량적 작용을 하지만 여기에 기량적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또 있다. 뭐죠? 그렇죠.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같은 기관에 작용한다. 어디에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옳지, 간이에요. 간. 그런데 완전히 반대작용을 하도록 촉진하죠. 그죠?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의 몇 안 되는 호르몬의 예입니다. 근데 얘들아, 옆반의 순이가 이런 질문을 한다. 아까 선생님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호르몬 분비량을 조절한다고 했는데 왜 굳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반대 작용을 하는, 즉 기량 작용을 해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렇네,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동물은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혈당량이 이제 떨어지려고 해요. 떨어졌어. 그러면은 무슨 호르몬이 분비돼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서 혈당량을 이렇게 높이겠죠. 근데 정상보다 혈당량이 올라가려고 하면 무슨 호르몬이 또 나오겠어요? 옳지,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량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때문에 혈당량이 또 떨어지려고 하면 옳지, 글루카곤이 나와서 다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혈당량의